낡은 곰 인형을 본 억대 재벌 여자가 눈물을 흘리는데 곰 인형 하나로 다시 찾은 인연. 그 기막힌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거리를 가득 채운 안개는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하게 삼켜버렸고 그 속을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70평생을 살아온 영순의 등은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굽어 있었다. 낡은 장갑을 낀 그녀의 손은 삐걱거리는 리어카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다. 바퀴 하나가 헛돌며 내는 소음이 고요한 새벽을 깨웠지만 영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언덕길을 올랐다. 숨이 가빠졌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시간, 이 길을 놓치면 오늘 하루벌이가 줄어든다. 고급 주택가로 접어들자 거리 양쪽으로 커다란 쓰레기 더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영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골판지를 추려내고 빈 병을 골라냈다. 그렇게 한참을 뒤적이던 그녀의 손이 무언가에 닿아 멈췄다. 비에 흠뻑 젖어 솜이 축 늘어진 낡은 곰 인형이었다. 한때는 아마 누군가의 소중한 친구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진흙과 먼지로 뒤덮여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영수는 그 인형을 들어 올렸다. 남들이 보면 그냥 쓰레기일 뿐이었다. 하지만 영순의 눈에는 달리 보였다. 인형의 축 처진 귀와 해진 배,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인형의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내며 영순의 머릿속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30년 전 단칸방 마루에 앉아 울고 있던 5살 딸아이의 뒷모습, 작은 손에 꼭 쥐고 있던 똑같은 곰 인형. 지혜야, 엄마 미안해. 엄마가 너 꼭 데리러 올게. 그렇게 약속했지만 영수는 결코 딸을 데리러 갈 수 없었다. 가난은 약속보다 강했고 세월은 그 약속을 묻어버렸다. 리어카의 인형을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영수는 다시 길을 나섰다. 해가 떠오르자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오전 8시가 넘어서야 영수는 단칸방 집으로 돌아왔다. 방 한쪽 구석에는 그동안 주워온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깨진 시계, 단추가 떨어진 옷, 손잡이 없는 컵. 모두 버려진 것들이었지만 영순의 손을 거치면 다시 쓸 수 있는 물건이 되곤 했다. 영수는 돋보기를 쓰고 인형 앞에 앉았다. 먼저 미지근한 물에 인형을 조심스럽게 씻어냈다. 물이 점점 탁해지면서 인형 본래의 연한 갈색이 드러났다. 햇볕에 말린 뒤 영수는 바느질 도구를 꺼냈다. 인형의 한쪽 눈이 떨어져 나가 있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단추 상자를 뒤져 크기가 딱 맞는 동그란 검은 단추를 찾았다. 바늘에 실을 깨어 정성스럽게 단추를 달았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동안 영순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해진 배 부분도 꼼꼼히 꿰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수는 분홍색 실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인형의 등 한쪽에 작은 찔레꽃 무늬를 수놓기 시작했다. 딸 지혜의 등에 있던 작은 점. 친정어머니가 이건 복점이여. 이 애는 복 많이 받을 거야라고 했던 그 자리. 영수는 그 자리를 잊은 적이 없었다. 목욕시킬 때마다 재울 때마다 보았던 그 작은 점을 분홍실로 새겨 넣었다. 날이 저물어 갔다. 영수는 완성된 인형을 품에 안았다. 버려진 것도 닦고 조이면 다시 보물이 된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어떠한가. 딸을 잃고 혼자 남아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는 이 삶도 다시 보물이 될 수 있을까? 영수는 인형을 창가에 조심스럽게 세워두고 낡은 이불 속으로 몸을 웅크렸다. 창밖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거리의 모든 것을 덮어가고 있었다.
버려진 것들도 상처받은 것들도 그 모든 것들을 하얗게 덮으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 따스한 햇살이 내리쪼이는 오후였다.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폐지 수거를 마쳤다. 리어카 뒤편에는 며칠 전 정성껏 수선한 곰 인형이 매달려 있었다. 영수는 그 인형을 팔 생각이 없었다. 그저 곁에 두고 싶었다. 하지만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동안 인형이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함께 거리를 다니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마치 작은 행운의 마스코트처럼 인형은 리어카와 함께 흔들리며 영순의 하루를 동행했다. 동네 공원 앞을 지나가던 영수는 잠시 멈춰섰다. 다리가 욱신거렸다. 요즘 들어 무릎이 더 아팠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하루 일을 쉬면 그만큼 생활비가 줄어들었다. 영수는 한숨을 쉬며 공원 벤치로 향했다. 리어카를 벤치 옆에 세워두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앉아 아픈 다리를 주물렀다. 공원은 평화로웠다. 산책하는 사람들, 강아지와 뛰어노는 아이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노인들. 영수는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아이들 중에 누군가는 지혜처럼 자랐을까? 지금쯤 지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입양 보낸 집이 부자라고 했으니 아마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겠지. 결혼도 했을까? 아이도 낳았을까? 그렇다면 영수는 할머니가 된 셈이었다. 만나보지도 못한 손주. 그때였다. 킥보드를 타던 한 아이가 영순의 리어카 근처를 지나쳤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신나게 킥보드를 타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리어카에 매달린 인형을 발견한 것이다. 아이의 눈이 점점 커졌다. 킥보드에서 내려 천천히 인형 쪽으로 다가갔다. 이거. 아이는 인형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손을 뻗어 인형의 귀를 만져보고 등을 돌려 확인했다. 분홍색 실로 수놓아진 작은 찔레꽃 무늬.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거 우리 엄마 인형인데. 아이의 외침에 영순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얘야, 무슨 소리니? 이거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갖고 놀던 거라고. 엄마가 맨날 사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등에 꽃 있는 곰 인형. 엄마가 제일 아끼던 거라고. 잃어버려서 엄청 울었대요. 아이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인형을 붙잡았다. 영수는 당황해서 일어났다. 아니야, 이건 할머니가 주운 거란다. 쓰레기통에서. 아니에요. 이거 우리 엄마 거 맞아요. 할머니가 훔쳤어요. 얘야, 진정하렴. 할머니가 훔친 게 아니라. 하지만 아이는 듣지 않았다. 인형을 뺏길까봐 두 손으로 꽉 껴안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7살 아이의 울음소리는 생각보다 컸다.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다. 얘야, 울지 마. 할머니가 설명을. 영수는 어찌할 바를 몰라 아이 곁에 쪼그리고 앉았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누군가는 수군거렸다. 저 할머니가 아이 물건을 빼앗으려는 거 아냐? 애가 저렇게 우는 걸 보니. 영순의 얼굴이 붉어졌다. 억울했지만 뭐라 변명할 수도 없었다. 그때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춘우야. 세련된 차림의 한 여인이 아이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다. 깔끔한 코트에 잘 정돈된 머리,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영순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다. 여인은 숨을 헐떡이며 아이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준우야, 왜 우는 거야? 엄마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순간 여인의 눈이 아이가 꼭 껴안고 있는 인형과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여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떨리는 손이 천천히 인형을 향해 뻗어졌다. 여인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영순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죠?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영수는 주름진 손으로 무릎에 먼지를 털며 일어섰다. 아, 그게 아드님이 이 인형을 보고. 영순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여인의 눈이 아이가 품에 안고 있는 곰 인형에 고정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낡은 인형일 뿐이었다. 하지만 뭔가 낯익었다. 여인은 천천히 아이에게서 인형을 건네받았다.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한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인형의 무게감, 촉감, 특유의 오래된 솜 냄새, 모든 것이 기억 속 그것과 똑같았다. 여인은 인형을 뒤집었다. 그리고 등 부분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었다. 분홍색 실로 정성스럽게 수놓아진 작은 찔레꽃.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바느질. 30년 전 엄마가 자신의 등에 있는 점과 똑같은 모양으로 수놓아 주었던 바로 그 꽃. 이게 어떻게. 여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인형을 꽉 껴안았다가 다시 떼어내어 찬찬히 살폈다. 한쪽 눈은 원래의 것이 아니었다. 단추로 대체되어 있었다. 배 부분의 바느질도 새 것이었다. 하지만 그 찔레꽃만큼은, 그 투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바느질만큼은 분명 엄마의 손길이었다. 이거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여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영수는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세련된 젊은 여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다. 저 눈매, 저 인매, 콧날.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다. 아니, 어디선가가 아니라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낡은 사진을 꺼내 볼 때마다 보던 그 얼굴. 당신, 혹시. 영순의 목소리도 떨렸다. 여인은 인형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영순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공원의 소음도, 아이의 숨소리도, 바람소리도 모두 사라진 것만 같았다. 영수는 천천히 여인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이마에 난 작은 흉터. 5살 때 넘어져서 생긴 그 흉터가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왼쪽 귓불이 오른쪽보다 살짝 더 큰 것도,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것도, 모든 것이 기억 속 그 아이와 똑같았다. 지혜야. 영순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여인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여인, 지혜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제 이름을. 내가 너한테 준 거야. 그 인형.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기도 했다. 친부모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지만 막상 이렇게 마주하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할머니가 제 엄마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미안해. 미안해, 지혜야. 영수는 다가가려 했지만 몸이 굳어버렸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놓았다. 지혜도 꼼짝하지 못했다. 인형만 꽉 껴안은 채 영순을 쳐다보았다. 준우가 엄마의 치마를 잡아당겼다. 엄마,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야?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렀다. 영순도 울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공원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다. 그 빛 속에서 영수는 5살 지혜의 모습을, 지혜는 젊은 날 엄마의 모습을 보았다.
시간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사랑만큼은 앗아가지 못했다. 그 사랑이 낡은 곰 인형에 담겨 30년 만에 두 사람을 다시 이어주었다. 지혜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떨리는 손끝이 영순의 주름진 손등에 닿았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다. 평생 고생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손. 지혜는 그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로 자리를 옮겼다. 준우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앉아 곰 인형을 만지작거렸다. 영수는 벤치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지혜와의 거리가 한 뼘쯤 떨어져 있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그 한 뼘을 채우고 있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 인형을 정말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응. 내가 5살 때 동대문 시장 천 파는 곳에서 싼 원단 사다가 밤새 만들었지. 솜은 헌 잎을 풀어서 넣고. 영순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지혜는 인형을 다시 한번 쓰다듬었다. 저는 이걸 버린 게 아니에요. 알아.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사하면서 잃어버렸어요. 그날 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새엄마, 아니 엄마가. 양엄마가 똑같은 거 사준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울었어요. 지혜는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내 영순에게 내밀었다. 흑백 사진이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곰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이 사진, 입양 가던 날 찍은 거지? 네. 할머니가, 엄마가 사진관 데려가서 찍어주셨잖아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어떻게 잊겠니? 그날, 영순의 목소리가 끊겼다.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다. 지혜는 조용히 기다렸다. 영수는 한참 만에 다시 입을 열었다. 그땐 그 길밖에 없었어. 내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 혼자 너 키우려고 했는데 공장 다니면서 벌어봤자 월세도 못 낼 지경이었어. 너 밥 먹이면 내가 굶고 내가 먹으면 내가 굶고 겨울에 연탄도 제대로 못 데워서 너 감기 달고 살았잖아. 영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던 어느 날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어. 좋은 집에 보내줄 수 있다고. 부자 집이고 자식이 없어서 간절히 원한다고.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했지. 근데 너 병원에 실려갔을 때 폐렴이었어. 의사가 영양실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진 거라고 했을 때 나는 석 달이 흘렀다. 거리에서 삐걱거리던 폐지 리어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깨끗하게 빨래된 옷을 입은 영순이 있었다. 지혜의 집 거실, 햇살이 잘 드는 소파에 앉아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믿기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거실 가장 높은 선반 위에는 그 곰 인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족 사진들이 담긴 액자 바로 옆 가장 명예로운 자리였다. 인형은 더 이상 낡아 보이지 않았다. 지혜가 전문 세탁소에 맡겨 깨끗하게 손질했고 영순이 다시 한번 정성껏 바느질을 더했다. 이제 그 인형은 이 집의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되었다. 부엌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엄마.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영순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처음 며칠은 지혜도 엄마라는 말을 쉽게 내뱉지 못했다. 30년 동안 다른 사람을 엄마라고 불러왔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준우가 자연스럽게 할머니 부르는 것을 보며 지혜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아무거나 좋아. 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영순이 부엌으로 걸어가자
지혜는 미소 지었다. 그래도 좋아하시는 반찬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어릴 때 엄마가 뭐 해주셨어요? 글쎄, 그땐 먹을 게 없어서 반찬이랄 것도 없었지. 그래도 내가 김치찌개 좋아했어. 고추장 넣고 보글보글 끓이면 맨밥도 잘 먹었지. 그럼 오늘은 김치찌개 끓일게요. 지혜는 냉장고에서 묵은지를 꺼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다듬는 딸의 모습. 양부모가 정말 잘 키워주었구나. 이렇게 당당하고 우아한 여성으로 자랄 수 있게. 엄마 옆에 앉아서 구경만 하지 마시고 같이 하실래요? 내가 도와줘도 돼? 당연하죠. 엄마가 하시는 거 보고 배우고 싶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 준비를 했다. 영순이 팔을 썰고 지혜가 두부를 자르고 함께 찌개를 끓였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잃어버린 30년을 한 번에 채울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쌓아가면 되는 것이었다. 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 그렸어요. 준우는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내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그림 속에는 4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아빠, 엄마, 준우, 그리고 할머니. 영수는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잘 그렸네. 우리 준우 화가 되겠어. 선생님도 칭찬하셨어요. 할머니 주름 디테일하게 잘 그렸다고요. 지혜가 웃으며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 씻고 와. 곧 저녁 먹어야지.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영수는 계속 그림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이 가족의 일원으로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조심스러웠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자신 같은 사람이 이 따뜻한 가정에 있어도 되는 걸까? 지혜는 영순의 마음을 읽은 듯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편하게 계세요.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아직도 어색하고. 저도 그래요. 솔직히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 천천히 가요. 밥상이 차려졌다. 김치찌개, 두부구이, 시금치나물, 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저녁이었다. 네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지혜의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지금은 영순을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주었다. 어머니, 오늘 병원 예약 잡았어요. 내일 같이 가시죠. 무릎 검사 꼭 받으셔야 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안 돼요, 엄마. 이제 건강 챙기셔야죠. 지혜의 단호한 목소리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식사 후 영수는 지혜와 함께 설거지를 했다. 지혜가 영순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요즘도 어깨 많이 아프세요? 전보다는 나아. 따뜻한 집에서 자니까 덜 아픈 것 같아. 다행이다. 이제 다시는 추운 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지혜는 나직이 속삭였다. 엄마, 이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영수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과 부드럽고 깨끗한 손이 포개졌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차이였지만 그 아래로 흐르는 피는 같았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영수는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기적. 버려진 인형 하나가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주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도, 잃어버린 것도, 포기한 것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영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인생이라는 긴 실타래가 엉켜도 진심이라는 바늘만 있으면 다시 꿰맬 수 있구나.
지혜가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준우가 할머니 무릎에 앉았다. 3대가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은 무한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영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지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평생 품고 살았던 의문이 풀렸다. 왜 엄마가 자신을 버렸을까?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그 의문에 대한 답은 사랑이었다. 사랑했기 때문에 보낸 것이었다. 엄마는, 양엄마는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좋은 학교 보내주시고, 피아노도 배우게 해주시고, 대학도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었던 건 양부모님 덕분이에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전 늘 궁금했어요. 친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나를 낳아준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나를 보고 싶어 할까? 아니면 날 완전히 잊었을까? 지혜는 영순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평생 일만 해온 손.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원망했어요. 왜 날 버렸을까? 정말 나를 사랑하긴 했던 걸까? 밤마다 이 인형 안고 울면서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리워했어요.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었어요. 영수는 지혜의 손을 꽉 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혜야. 엄마가 무능해서, 가난해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니에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해준 게 있어요. 이 인형 안고 자면서 전 엄마를 기억했어요. 흐릿하지만 따뜻했던 기억. 엄마 품 안에서 자장가 들으며 잠들던 기억. 그게 저를 지탱해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준우도 작은 팔로 두 사람을 안았다. 영순의 입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내 딸, 내 새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요, 엄마. 이제 만났잖아요. 공원 벤치 위에서 30년의 한이 풀렸다. 끊어졌던 실이 다시 이어졌다. 늦었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다. 지혜는 영순의 등을 토닥였다. 어린 시절 엄마가 자신을 재우며 토닥이던 바로 그 리듬으로